33강 벡터의 내적 1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벡터의 내적을 들어가네요. 네, 내적. 내적은 마치 벡터에서 곱셈의 연산과 유사합니다. 예, 일종의 곱셈의 연산과 곱셈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적은 되게 재밌습니다. 원래는 연산을 하면 그 벡터의 연산을 하면 벡터가 주로 나오는데 벡터의 내적을 하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즉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실수의 값을 갖는다. 조금 독특한 연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의 내적이 뭔지 한번 보기 전에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정의부터 봅시다. 자, 1번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그러면 자, A 벡터는 OA 벡터, B 벡터가 OB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그러면 이 각, 지금 여러분이 방금 내가 표시한 이 각, 자, 이 각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A 벡터가 있고 자, 이렇게 B 벡터가 있다면 자, 요 각, 이 각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벡터는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벡터가 뭔지. 자, 기호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A 벡터 점 B 벡터. A 벡터 점 B 벡터. 예. A 벡터 점 B 벡터. 정의니까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벡터의 정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벡터의 내적은 스칼라가 나옵니다. 스칼라. 벡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벡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게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홍색 그것이 A 벡터. 자, 파란색이 B 벡터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이 점부터 이 크기, 이 선분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A 벡터의 크기. 그러면 자, 제가 방금 칠한 요거. 자, 요 길이. 자, 여기서부터 요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선분의 길이, B 벡터의 선분의 길이에다가 뭘 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즉 B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A 벡터랑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예, 스칼라가 되는 거죠. 즉 뭐가 되는 거냐면 선분의 길이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이 선분의 길이. 그렇죠? 요 선분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에다가 요 선분의 길이를 곱한 게 되겠습니다. 예, 즉 B를 수직으로 내려서 내린 길이. 밑변의 길이. 자, 그런데 각이 크면은 우리 책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요 크기는 뭐가 되는 거죠? A 벡터의 크기. 자, 다시 요 크기, 요 크기. 그 다음에 요 크기는, 이 크기는 이 각이 되는 거죠. 위각은 180도 빼기 파이죠. 세타죠. 180도 빼기 세타 각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의 코사인은 무엇을? B 벡터의 크기를. 이것을 곱한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죠. 코사인의 이거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원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라면 세타가 둔각을 못 재니까
즉 코사인 120도, 코사인 150도를 못 재니까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수원을 배웠잖아요. 코사인이 둔각이든 예각이든 간에 우리는 이것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것은 절대값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죠? 왜 그러냐면 코사인 세타가 둔각이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필요가 없다. 우리 책에서도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당구장 표시 보겠습니다. 세타가 0도와 90도 사이라면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A 벡터 내작 B 벡터는 0보다 크죠. 그렇죠? 세타가 90도하고 둔각이 나오면 90도랑 180 사이가 되면 0보다 작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벡터, B 벡터가 0이면 내적하면 0이다. 왜? 크기가 없으니까요. 자, 예제 1번 볼까요? 자, 예제 1번 이해 잘해야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 계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하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자, A 벡터의 크기가 4, B 벡터의 크기가 5일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값을 구하라면 1번 이렇게 합니다.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자,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0도는 얼마? 1. 그래서 20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A 벡터. 여기가 쭉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A 벡터. B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B 벡터가 같은 방향이죠. B 벡터. 그러면은 순수하게 0도니까 우리는 이 길이 곱하기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냥 B 벡터. 왜? 수직으로 내릴 게 없죠. 그렇죠? 자, 근데 60도일 때는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그냥 적을게요. 자,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는 4, B 벡터의 크기는 5,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10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자, 이것이 A 벡터입니다. 자, 이것이 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B 벡터가. 그러면은 B 벡터를 수직으로 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A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150도. 150도는 계산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이너스 10 루트 3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사인 150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자, 기하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A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B 벡터. 지금 여기가 150도. 그러면은 B 벡터가 이쪽에 대해서 이만큼 가는 거죠.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15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죠. 방향이 지금 음수잖아요. 음수가 나오고 A의 크기랑 곱한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180도는 크기가 마이너스 120이 나옵니다. 아니,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마이너스 20. 왜냐하면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수원에서 배웠죠? 자, 그럼 이것은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서 A 벡터. 자, B 벡터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있죠. 이것은 수직으로 내릴 게 없죠. 각각의 크기를 곱하는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180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세 번째. 지금 첫 번째 요거 배운 우리 요 내용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이해한다. 자, 계산할 수 있고 기하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둘 다. 자, 두 번째 이제 내용은 벡터, 평면 벡터의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내적하시오. 자, 증명은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자, 그런데 무조건 성분으로 나오면 어떻게 계산한다? 대수적으로 계산한다. 대수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공식 암기하고 대수적으로만 합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림 그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성분으로 나오면 무조건 대수죠. 간단합니다. 자, A1하고 B1하고 곱합니다. 즉, 뭐 X 성분이라 그럴까요? X 성분끼리 곱하고 플러스 Y 성분끼리 곱해서 끝. 더하면 됩니다. 뭐 빼는 것도 없고. 간단하죠? 예. 자, 수업 시간에 증명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 봅시다. 다음 내적하시오 그랬어요. 자, A 내적, B 내적, A 벡터 내적, B 벡터는 2 곱하기 1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끝. 그래서 2 더하기 마이너스 8 얼마?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6. 자, 2번 계산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3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자, 4번. 자, 4번. 벡터의 내적의 성질. 자, 벡터의 내적의 성질은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 자, 간단하게 증명하겠습니다. 자, A 벡터가 성분으로 증명합니다. A1, A2. B 벡터가 B1, B2입니다. 그러면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를 하시오. 그 말은 자, A1, B1 플러스 A2, B2. 자, B 벡터 내적 A 벡터 하시오. 그러면 B1, A1 이것만 순서가 바뀌는 거죠. 성분만. 근데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되니까 서로가 같잖아요. 분배법칙, 결합법칙 모두 다 이런 방법으로 증명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자, 분배법칙 이거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죠? 분배법칙은 자, A 벡터의 내적에 자, B 벡터랑 C 벡터를 더한 것을 내적하면 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A 벡터 내적 C 벡터 마치 곱셈하고 연산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치 곱셈 연산의 역할을 한다고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가 빼기예요. 예, 빼기면 똑같이 여기가 빼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빼기면 똑같이 빼기가 됩니다. 예. 자, 물론 요 밑에 있는 것처럼 내적이 오른쪽에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내적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 자, 5번. 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별 3개. 별 3개. 자, A 벡터 내적 A 벡터 더하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4번이 기본이 됩니다. 자, 4번부터 하겠습니다. 4번은 뭐죠? A 벡터랑 A 벡터랑 내적한다. 같은 걸 내적한다? 여러분, A 벡터가 이러고 있습니다. A 벡터랑 A 벡터랑 내적합니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을 내적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죠? A 벡터 내적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0도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방향도 같고. 그래서 이건 뭐가 되죠?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연산입니다. 제곱을 A 벡터 똑같은 것을 내적하면 크기의 제곱. 크기의 제곱이면 같은 거 내적.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1번.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4번에 의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의 A 벡터 내적 B 벡터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내적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모든 활용은 이 4번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배 법칙 쓰면 이거 A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B 벡터가 됐죠. 그러면은 다시 또 같은 것도 내적했으니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요거 두 개는 교환법칙 성립되니까 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이건 뭐가 되죠? B 벡터의 제곱. 마치 곱셈의 연산하고 비슷은 한데 조금 틀리죠. 그렇죠? 예, 조금은 틀리죠. 예. 암기해야 됩니다. 예. 적으면 네모 안에 A 벡터의 제곱 플러스 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예. 자, 2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론 계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적겠습니다. A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2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제곱. 아, 왠지 모르게 조금 추론이 가능하죠? 3번 어떻게 될까요? 곱셈 공식과 좀 유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될까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빼기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원래는 내적인데 같은 것 내적하면 제곱이니까. 자, 이 4번이 왜 기본인지 알겠죠? 네, 4번이 기본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이제 유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활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활용. 자, 이거 상당히 이제 요 활용이 어렵습니다. 자, 1번. 예제 3번. 자, A 벡터의 크기가 2고 B 벡터의 크기가 1일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1학기 때는 그 전에 배웠을 때는 이것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삼각형법으로 간 다음에 찾아서 크기 구했잖아요.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자, A 벡터 빼기 2B 벡터의 제곱을 구합니다. 이거 제곱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제곱을 구하면 연산해 보십시오. 자, 뭐가 되죠? A 벡터의 크기, 위의 값과 공식 활용해서 마이너스 4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4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A 벡터 크기는 2라고 쓰면 4네요? 빼기 4에 A 벡터 내적 B 벡터네요? 플러스 4에 그리고 크기가 1이 되네요. 내적만 알면 되겠네요. 내적 어떻게 구하죠? 자, 그래서 각이 주어진 겁니다. A 벡터 내적 B 벡터는 2 곱하기 1의 코사인 60도. 코사인 60은 2분의 1. 그래서 1. 맞죠? 그래서 이 값이 아래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4의 1 플러스 4. 얼마?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제곱한 게 4니까 우리는 A 벡터 빼기 2B 벡터의 크기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크기는 선분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니까 항상 2.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은 루트 29가 나오면 되고 3번은 12 루트 3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저는 계산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린 거 찾으면 얼른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자, A 벡터의 크기는 5, B 벡터의 크기는 4. 그랬을 때 합이 6일 때 내적과 이걸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건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2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1번을 구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2번을 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내적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시험은 2번만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적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 식을 제곱합니다.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를 제곱하면 A 벡터의 제곱 플러스 2A 벡터 내적 B 벡터의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은 5, 5, 25 플러스 2 곱하기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4, 4, 16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값이 제곱에 저것의 제곱이니까 3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자 25랑 16을 넘겨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고요? 2번은 내적을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9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6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다 9 곱하기 A 벡터 크기니까 25가 되는 거죠. 빼기 6 곱하기 내적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하고 플러스 4, 4, 16을 넣으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한 게 얼마가 나온다?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쉽지 않습니다. 내적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내적은 기하학적인 의미도 알아야 되고 대수적인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하학적인 내용, 즉 여기 아까 봤지만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기하학적인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대수적으로 계산한다. 끝납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세 번째로는 내적의 성질을 활용하는 거. 그렇죠? 제곱을 연산하는 거. 그래서 그 제곱 연산에 관한 활용. 예제 3번, 예제 4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